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K리그가 돌아왔는데, 이 세계 첫날부터 너무 재밌는 경기들이 벌어져 가지고, 네, 빨리 리뷰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일단 리뷰를 해드릴 경기는 두 경기인데요. 일단 전북 현대랑 수원 FC 경기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이어서 울산 현대랑 제주 유나이티드 경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전북이 패하고, 울산이 이기면서 승점 차가 또 좁혀졌습니다. 이걸 제가 지난번, 그러니까 35라운드가 두 팀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리뷰를 좀 길게 했었는데 거기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세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이 이거 전북이 자력으로 우승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긴장하지 않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당장 36라운드에서 이렇게 일이 벌어질 줄 몰라 가지고 사실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게 저는 시즌 전체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먼저 전북이 수원 FC 상대로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지는 게 어떻게 보면 어 경기력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불만을 가질 자격이 있는 경기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기력 자체가 좀 부진했고 수원 FC 공략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 이제 울산 얘기를 하면서 그거 좀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전술적인 얘기는 전북 쪽에 좀 치중돼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울산을 중심으로 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나와야 되겠죠, 바둑알이. 제가 좋아하는 바둑알이. 근데 제가 이거 까먹고 이거 배치를 제대로 안 해 놨는데 배치를 좀 다시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에서 이제 빨간색을 전북이라고 하죠. 예. 제가 이거 초록색을 꺼내 놨어야 되는데 급하게 시작해 가지고 예. 이번 경기에서 지금 인제 사실은 쪼끔 의외라고 할 만한 점이, 이 수원 FC가 3백을 이번 시즌에 좀 이렇게 흐름을 타면서 계속 쓰고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4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경기 내용을 두고 보니까 '아, 이거 준비해 왔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게 느껴졌고, 제가 보기엔 그것 때문에 전북의 어떤 공격력이 상당히 무뎌지고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런 어떤 전략을 시도한다는 게 아무래도 많이 뛰는 축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후반 중반 이후로 인제 선수들 체력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북 쪽으로 흐름이 다시 넘어갔다가 결국에는 그게 이제 지금 한 번에 그 찬스가 인제 수원 FC가 잡으면서 그게 결국에는 전북한테 치명적으로 돌아왔는데, 그 얘기를 좀 한번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왜 풋백을 바꿨냐, 이게 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북이 어떻게 나올지를 수원 FC가 예상을 했다. 왜냐면 이제 제가 지난 경기랑 그러니까 34라운드, 35라운드 두 경기 다 전북을 리뷰를 해 드렸었는데, 전북이 이번 시즌 거의 대부분 4-2-3-1이나 4-1-4-1을 써 왔습니다. 이게 사실 숫자 노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4-1-4-1이나 뭐 4-3-3이냐 뭐 4-2-3-1이냐 그게 사실은 배치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경기 중에 인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4-3-3 형태가 되기도 하고 4-2-3-1이 되기도 하고 4-1-4-1이 되기도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팀 콘셉트라는 거를 어떻게 짤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포메이션이 분명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제 '백승호를 1에 놓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랑, '너희가 같이 3 명이 미드필더야.'라고 하는 거는 순간적으로 배치는 뭐 이런 식으로 4-1-4-1 형태로 바뀌기도 하고, 이게 뭐 4-2-3-1인 것처럼 이렇게 바뀌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포메이션이 4-3-3이야라고 하면 이 선수들이 '아, 그럼 내가 공격 수비를 왔다 갔다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하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팀 전체 어떤 스타일을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지금 4-3-3으로 변화하면서 바뀐 게 뭐냐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바뀐 건 이제 쿠니모토죠. 쿠니모토가 예전에는 4-1-4-1로 나왔을 때는 대체로 여기 인제 뭐 김보경, 이승기가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류제문하고 뭐 여기 인제 백승호 선수가 뒤에 있고, 이 쿠니모토 왼쪽 윙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4-3-3으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인제 메잘라라고 그러죠. 이제 흔히 말해 가지고 이쪽 4-3-3에서 왼쪽 미드필더로 나오는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요쪽으로 빠져나오다 보니까 이 후방과 전방을 쪼금 더 폭넓게 움직이고 측면도 인제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 도와주러. 요런 걸 하면서 지금 쿠니모토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수원전에서도 잘 먹혔고 울산전에서도 잘 먹혔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들고 나올 걸 예상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진짜 잘 막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전북이 지금 이제 4-3-3을 쓰고 있지만 이 팀 자체가 사실 제가 보기엔 콘셉트가 아주 확실한 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34, 35 다 둘 다 좋았지만, 그게 이제 이번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전술이 4-3-3이었던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잘 안 되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쪼금씩 쪼금씩 개량해 가는 와중에 나온 전술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즌 내내 끌어온 게 아니다 보니까 쪼끔 다른 전술, 본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카드를 딱 끌고 나왔을 때 이게 대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시즌 1 라운드부터 4-3-3을 계속 써 왔어요. 그랬으면은 지금 전북 상대로 이렇게 다이아몬드 4-4-2나 뭐 3백 전환하거나 뭐 어떤 본인들을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맞춤 전술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몇 번 당해 봤어야지, 그거를 이제 90분 내에 경기 중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코칭 스태프가 말 한마디 해 가지고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그거 풋볼 매니저처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아무도 어려움을 겪질 않을 겁니다, 사실은. 그건 게임같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결국에는 얘네가 요렇게 나올 때는 이렇게 다 같이 움직여야 돼, 이렇게 쪼끔 더 많은 것들을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이렇게 딱 바꿔 버리니까 단번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이게 지금 이제 이 단기간 동안 만들어진 전술의 어떤 한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제 어떤 점에서 그랬는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전북이 어찌 됐든 이렇게 4-3-3 으로 바꿨지만 이 풀백들의 위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번 경기에서 눈에 띌 만한 점들이 뭐냐면, 이 무릴로, 그러니까 전방에 투톱은 세워 놓고 이 두 명을 압박하는 형태는 어떻게 보면 투톱은 3-5이든 4-4이든 두 명이니까 이거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전북이 많이 쓸 수 있는 방식이 인제 백승호 선수를 잘 활용해 가지고 여기를 풀고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쵸? 그다음에 인제 풀백 쪽에 숫자가 여유가 있으니까, 왜냐면 여기 인제 이렇게 돼 있으면 중앙에 밀집하는 형태가 됐잖아요. 측면을 잘 쓰는 게 중요했는데 인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 게, 여기서 이쪽에 볼을 투입했을 때 이쪽으로 인제 풀려나가기 시작하면 골치가 아프거든요, 사실. 여기 공이 들어갔을 때, 중앙에 딱 들어갔을 때 이 두 선수들은 이제 수비에 가담이 안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공이 풀려나오기 시작하면 측면 쪽으로 다시 연결이 되니까 이쪽을 일단 먼저 중앙을 틀어잡는 게 인제 그 어떤 컨셉트인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수원 FC는 여기를 다이아몬드 4-4-2로 해 가지고 여기를 4 명으로 늘려 놨죠,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4 명으로 수적으로 우위를 정해 놓고, 전북은 3 명이었으니까 일단 숫자가 우위죠. 그러고 여기를 무릴로가 계속 이쪽을 견제를 하는 형태. 그러니까 백승호 선수를 잘 따라다녔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중앙에 밀집해 있다 그러면 측면으로 가는 게 일단 우선이겠죠. 근데 전북이 풀백들을 많이 전진시키냐? 그거 별로 아니라는 느낌이 좀 안 드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울산은 이런 팀을 만났을 때 김태환이든 홍철이든 많이 이렇게 전진시켜 놓고 여기를 원두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런 변형 형태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 형태를 쓰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풀백들 전진시켜 놓고 이렇게 쓰는 형태. 혹은 이제 강원관, 그러니까 그 김병수 감독님 계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투톱이 압박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뭐 이렇게 빠지고, 혹은 여기 쓰리백이라 그러면 여기를 인제 막 얘가 들어오는 형태도 쓰기도 하고, 이제 형태를 변형시키면서 이거에 대처하기 마련인데, 선수 배치를 바꿔가면서. 이게 지금 전북이 이런 식의 하는 거를, 뭐 수원 삼성도 이렇게는 본인들 압박하러 안 나왔고, 울산전에서는 사실은 압박을 들어오면 뭐 백승호 선수든 누구든 그냥 뻥 전방에 연결해 놓고 거기서 우당탕 하면서 인제 압박 싸움을 벌이는 형태로 해 왔는데, 이게 수원은 이쪽에 숫자가 많았단 말이죠. 전방 압박에다가 그렇게 큰 힘을 쏟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그냥 압박하는 형태를 중앙 쪽을 위주로 잡아 놓으면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잘 대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측면에서 이렇게 빠지면 되잖아.'라고 하거든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게 높이가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높이 가 있어야 이 선수들을 더 밀어내면서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는데, 위치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에서 공을 딱 잡았을 때 문제가 뭐냐면, 어떤 식으로 수비를 했냐면, 예를 들면 제가 보기엔 오늘 이유현 선수가 쪼끔 부진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유현 선수를 누가 자꾸 잡았냐면 박주호 선수가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박주호는 기본적으로 이쪽 3명 중에 왼쪽 미드필더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무릴로를 공격형으로 보고 이 뒤를 3 명이 지켰다. 4-3-1-2라고 봤을 때 여기를 이제 박주호 선수가 있는데, 여기서 계속 들어가면서 이유현 선수가 전방으로 뭐 패스를 하려고 그러면 계속 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현 선수는 이게 백패스로 나갑니다. 그럼 여기 다시 압박당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여기 들어갈 때는 편해요, 처음에. 여기 들어갈 땐 편한데, 여기를 박주호 선수가 가서 딱 압박하고 여기를 이제 뒤에 있던 김건웅이 딱 나와서 압박해 버리면 여기가 다 1대1로 물려 있죠, 지금. 이쪽으로 뒤로 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볼이. 그러니까 공격이 안 풀리죠. 여기서 백승호한테 억지로 투입한다, 이거 너무 위험하니까 그럼 뒤로 갑니다, 다시. 이게 공이 안 풀리니까 여기서 단숨에 넘기는 패스들을 시도할 수밖에 없고 공격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후반전이 되니까 김진수 선수 올려붙이고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을 했던 게, 이게 어찌 됐든 짧은 시간 내에 저는 해법을 내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배치가 이렇게 됐을 때, 요렇게 됐을 때 이 선수가 이렇게 깊이 올라가 있고, 예를 들면 형태 변화를 시킬 때 이렇게 바꿔 놨으면
뒤에 숫자는 수비 3명 유지시키면서 뭐 이렇게 풀백들이 들어오는 형태, 인버티드 풀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켜 놨으면 훨씬 유기적인 빌드업이 가능했을 텐데, 이쪽에서 이게 올라오는 게 늦다 보니까 이쪽 자꾸 중앙 미드필더한테 물리는 거죠, 여기를 자꾸. 그러니까 김건웅 선수가 여기 올라온 게, 따지고 보면 이쪽 3 미드를, 이 지금 전북이 배치된 이 3 미드를 잡는 게 우선이다. 중앙에 볼 투입 못하게 해야 된다. 이걸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측면은 이 선수들이 많이 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압박하는 형태를 꾸려온 거죠. 여기서 일류첸코한테 넘어가도 어찌 됐든 센터백이 2명이니까 본인들이 우위를 점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공이 3명이 공이 안 풀리니까 자꾸 내려오고 일류첸코도 내려오고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좋아하는 수비 형태가 되는 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여기가 제일 위협적인 위치인데 여기를 아무도 안 와. 왜냐면 뒤에서 못 푸니까 앞으로 전진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풀려 나와야 여기다 볼 투입이 되는데 이게 투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공이 안 도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게 결국에는 패착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어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후반전에는 대신에 인제 이게 좀 풀려나온 이유는 70분 이후에 인제 문선민 선수가 워낙 개인기가 좋은 선수니까 흔들 수 있는 선수고, 본인들 이 수원 FC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측면으로 나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박주호 선수 교체를 좀 일찍 해 줬죠. 그런 것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 저하가 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전북이 좋은 개인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밀어붙이기 시작하니까 순간적으로 흐름을 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박주 선수가 저는 진짜 오늘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박주 선수가 정말 잘한 게 본인도 이 압박 가는 거 정말 잘 갔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수비 조율을 너무 잘해 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서 이렇게 가면 순간적으로 압박하는 거 좋잖아요. 이거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선수가 뭐 이유현 선수가 좀 치고 나와 가지고 여기에 딱 나오면 이제 영리한 게 뭐냐면, 여기가 본인이 이렇게 가면 이제 이게 낭비가 되니까 이럴 때는 이 선수를 붙여요 그냥. "야 네가 가." 여기 이제 김상원 선수였겠죠. "야 네가 가." 그리고 본인이 여기를 메워 버리는. 예. 이런 형태의 어떤 유기적인 수비를 박주 선수가 아주 주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경기장 안에 또 다른 코치나 지도자가 한 명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팀 움직임을 이렇게 지시하는 사령탑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정말 수비를 안정적으로 잘해 줬던 것 같고, 붙어야 될 때 안 붙어야 될 때 그런 판단이 너무 좋다 보니까 더 까다로워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예, 전북 현대가. 그렇지만 어찌 됐든 전북은 두 골을 이제 실점한 상황에서 저는 그대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너무 애를 먹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두 골을 따라 붙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도 사실은 전북 팬들이 인제 막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이거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지 않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첫 골 장면에서 곽윤호 그 잭슨이 겹쳤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그 페널티킥 얻어내는 장면도 사실은 세밀하게 만들어 놔서 뭐 스루 패스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단번에 그냥 수비 뒤를 노리는 형태를 가지고 나와서 거기서 이제 개인 구스타보가 어깨를 먼저 넣는 그 어떤 한 번의 좋은 움직임들로 뭔가 차이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지, 저는 이게 '팀이 잘 만들었다. 팀이 좋았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제가 그런 뭐 어떤 개인 선수를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전북이 아무래도 어 노리고 있는 목표들, 그러니까 항상 트래블을 외치고 트로피 3 개를 위해서 이 손가락 3 개를 펴는 팀인데, 이런 팀인데도 불구하고 쪼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거에서 이번 시즌 내내 약점을 보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을 위해서라도. 시즌 전체를 다 끌고 왔는데 잘 되는 경기는 잘 돼요. 안 되는 경기는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울산한테 추격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명시적으로 35 라운드 끝나고 "이거 아직 몰라요."라고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좀 제 방송을 좀 돌려봤거든요.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울산이 저는 우승하길 바랐다. 왜냐면 시즌 내내 플랜 A를 잘 꾸려 왔고 그걸 쭉 밀고 나온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팀들이 쪼금 더 좋은 성적을 내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것도 이제 그런 면에서 보자 그러면 전북이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면 본인 상대로 맞춤 전술이 나오면 이 시즌 초반 1 라운드부터 35 라운드까지 6 라운드까지 여러 가지 전술에 대해서 대처해 보고, 우리가 이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땐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플랜 A에서 그런 변주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 왔어야지 이런 경기에서 딱 바꾸고 '아 요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거를 본인들이 딱 보여줄 수가 순간적으로 딱 대처가 되는데, 이렇게 그냥 본인들 잡으려고 딱 맞춤 전술 하나 딱 해 버리니까 이번 경기에서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 20 라운드쯤에 나왔다 그러면 저는 이제 평가를 이렇게 했겠죠. 수원 FC가 맞춤 점수를 준비를 잘해 왔고 전북이 대처가 안 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뭐 이번 경기에서 가진 걸 가지고 다음 경기에서 21 라운드, 2 라운드에서 잘 수정해 가지고 끌고 가야 시즌 운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아마 넘어갔겠죠. 왜냐면 맞춤 전술하면 어렵기 마련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35 라운드, 6 라운드 됐는데도 아직도 맞춤 전술하면 거기 당한다는 거는 이게 전북이 어떤 플랜 A가 확실히 흔들렸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어찌 됐든 이 파이널 A에 있는 팀들이 울산, 전북이 제일 전북, 울산이 지금 제일 마음이 급하긴 하지만 어찌 됐든 아침 이거를 따내기 위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팀들이잖아요. 결국에는. 물론 대구가 우승하면 4 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3 위, 4위 싸움이 엄청 치열하단 말이에요. 본인들도 지면 안 돼요. 이기면 또 뭔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방심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인제 반대로 오늘 울산 경기는 야 그리고 그 마지막 그 실점 장면은 그 수원 FC가 골 넣은 장면은 사실은 뭐 전북이 막 '너무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예 그런 장면들은 언제든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장면이고 전북으로서는 또 공격을 해 가지고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세 번째 골을 넣고 싶었는데 인제 거기서 역습당한 게 좀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 수 있는 경기였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먼저 0-D가 되도록 아무것도 못했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좀 삼고 싶은 거죠 사실. 두 골 쫓아간 것도 어찌 됐든 실수였지만 마무리 잘해 가지고 쫓아간 것도 잘했고 전체적으로 뭐 전북이 이번 시즌에 가지고 있는 강점들은 보여준 경기였지만 왜 0-2가 되도록 아무것도 못했냐 70분까지 왜 못했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경기다. 네 이렇게 평가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20분에 대해서는 또 경기를 지긴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전북이 막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70분까지가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다음에 인제 울산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전북 경기도 굉장히 극적이었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수원 FC가 전북에 발을 걸면서 넘어뜨리는 경기가 됐는데 저는 반대로 이제 울산하고 제주 경기도 너무너무 극적인 경기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게 참 어 전북하고 대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결국에는 뭐 제가 전반을 다 보진 못했거든요. 전반 뭐 거의 후반부터 봐 가지고 막판부터 봐 가지고 그랬는데 뭐 0대 0 이었고 제가 인제 경기 중에 들어본 바로는 그렇게까지 깔끔한 경기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전북도 인제 울산도 대표팀 갔다 온 선수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제 컨디션이 아닌 선수들을 좀 안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이제 제주가 굉장히 칼을 갈고 나온 느낌이 들었고 제주가 나름대로 이정문 선수를 놓으면서 주민규의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를 자꾸 쓰다 보니까 제주도 나름대로 강점을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잘했던 경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울산이 이제 1대 1이 됐을 때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오세훈 선수 돌아 가지고 넣은 거는 진짜 뭐 윤빛가람과 오세훈이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멋진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1대 1이 된 다음에가 정말 중요한데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고 그 흐름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제주가 더 역습으로 울산을 괴롭히는 흐름이었는데 결국엔 조현우가 버텨 버리고 공격적으로 풀어갈 때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 흐름이 빌드업에서 자꾸 제주가 압박을 굉장히 잘하는 팀이잖아요. 잘 괴롭히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본인들 방식대로 풀어가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이래서 울산이 제가 인제 좀 칭찬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윤일록하고 바코가 2대1 주고받고 나오는 거라든가 오세훈 쪽에 밀어 넣고 원터치를 윤일록한테 내서 나오는 장면들이라든가 그런 세밀하게 공격 쪽에서 자꾸 작업을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위협적이고 막 흔들어 놓는 게 되다 보니까 끝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었고 결국에 거기서 골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동준 선수가 물론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장면이었지만 결국에 그거는 제 생각이지만 왼쪽이 더 활발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동준 선수 쪽에서도 공간이 더 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상 공세를 퍼부을 수 있는 거는 왼쪽 오른쪽에서 다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고 흔들어 놓는 방식에서 강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더 흔들렸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과한가요?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에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 내다 보니까 제주도 정신이 없어지고 대처가 잘 안 되는 게 오는 거죠. 근데 인제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한 형태로 안 될수록 단순한 형태로 롱볼을 넘겨주고 거기서 떨어지는 거에 대비를 그러니까 세컨드 볼 싸움에서 거기서 뭔가 주워 먹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기 안 풀릴 때 진짜 안 풀리죠.
울산도 안 풀 땐 진짜 안 풀리긴 하는데 결국에는 오늘은 거기서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역시 울산이 울산답게 좀 이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울산이 좀 강점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게 다음 두 경기에서 어떻게 연결될 거냐가 결국 이제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울산이 전북하고 이렇게 맞붙어 가지고 졌고 35 라운드에서 이게 뭐 명시적으로 막 "울산이 전북보다 무조건 셉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편차예요. 예를 들면 전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기력의 평균을 70 이라고 봤을 때 전북은 진짜 잘할 때 90 점이 나옵니다. 근데 좀 최하점이 막 50 점밖에 안 나올 때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울산도 비슷해요. 근데 울산은 뭐 최고점에서는 혹은 뭐 두 팀 맞대결을 했을 때는 85 점밖에 못 주게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85 점, 전북 90 점이니까 울산이 집니다. 근데 약간 울산의 최하점은 60점 정도에 잡혀 있는 느낌? 그러니까 다음 이 남은 두 경기에서 '누가 더 승점을 낼까?'를 봤을 때 물론 전북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 경기를 깔끔하게 승리하고 우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한번 무승부만 해도 미끄러지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무승부만 해도.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거는 울산한테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번 경기 수원FC전 같은 경기들이 이번 시즌 내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널뛰는 경기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 끝까지 모른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울산도 위험했죠 사실은. 예 경기 결과적으로는 이겼지만 위험한 때가 온 겁니다 사실은. 그건 맞는데 어찌 됐든 본인들한테 잘 이겨냈기 때문에 다음 경기들에서도 이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기 끝나고 보니까 그 감독님들도 다 인제 어느 정도 이런 제 얘기를 좀 인식한다고 하기 그렇고 좀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상식 감독님 인터뷰를 보니까 "대처가 잘 안 됐다. 3백인 줄 알았는데 4백으로 나서 대처가 안 됐다." 예. 그게 인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얘기랑 연관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홍명보 감독님은 "조급해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잘하겠다." 그게 또 제가 말씀드린 거기랑도 연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두 경기밖에 안 남아 가지고 전북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맞고 울산이 쫓아가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아직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이 둘 경기 다 그 추가 시간에 골이 들어가고 승패가 바뀌는 걸 보면서 저는 둘 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북이 그렇게 무너지는 어떻게 보면 1 점만 따도 뭐 절반의 성공이었을 텐데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축구 진짜 모른다. 축구는 진짜 몰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울산 저기 제주 경기를 보면서 '축구 이래서 보는구나.' 만약에 제가 울산 팬이었으면 오늘 경기장에서 울었을 것 같아요. 눈물이 막 줄줄 났을 것 같아요. 너무 감동 먹고 막 그냥 막 머리부터 막 발끝까지 막 소름이 돋는데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재밌는 K리그를 놓치지 마시고요. 남은 두 경기도 잘 챙겨 보시고 또 응원하면서 이 마음 졸여하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까요 이제? 하다 보니까 또 뒤에서는 또 정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좀 중언부언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됐든 재밌는 한 판이었고 '남은 두 경기가 더 재밌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